안녕하세요, 김경민입니다.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고3 증후군 제1탄 여학생 편입니다. 본격적으로 고3 증후군에 들어가기 전에요, 제가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대와 희망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열정적으로 공부 안 하던 내 아이가 고3이 됐으니 이제 공부를 좀 하겠지? 답은요, 네, 그리고 아니요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요, 당연히 공부합니다. 고3이 됐는데. 그런데 1년간 그 열심히 하겠다는 그 결심이 지속될까요? 그동안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. 열정적으로 하긴 합니다. 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봅니다. 학생마다 3월 달에 열정적일지, 방학 때 열정적일지,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열정적일지 전 모르겠습니다. 당연히 그때 다르겠지요.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공부한 거 가지고 수능 보러 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안 하던 공부를 하니 내 아이의 성적이 좀 오르겠지? 아니요, 아닙니다. 내 아이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. 다른 학생들도 다 공부합니다. 게다가 6월이 되면 이제 대거 재수생들이 모의고사에 합류를 합니다. 그때는 현상 유지만 해도 성적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이 현실입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3 증후군 여학생 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3가지로 보았습니다. 첫 번째, 폭식 증상입니다. 진짜 많이 먹습니다. 세상에, 저걸 다 먹어? 저게 다 들어가? 다 먹습니다.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학생들은 텅텅하든 날씬하든 항상 체중이라는 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만 18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스케줄,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, 이런 것들이 체중 걱정 따위는 아예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. 고3 때 살찌는 건 흠도 아니야. 대학 가서 빼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먹으면서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. 제 학생 중에 한 명이요,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, 제가요 어저께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요, 부엌 바닥에서요 김치통 안고요 김치를 와구와구 먹고 있었어요,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전 그랬습니다. 다 왔어. 조금만 힘을 내. 괜찮아 라고 위로했습니다. 두 번째, 집착 증상입니다. 무슨 집착이냐면요, 소소한 물건에 집착을 합니다. 학원 올 때 요 펜 하나 와서 써봅니다. 너무너무 감촉이 좋습니다. 잘 써진대요. 내일은 빨간색 사야지, 내일은 노란색 사야지, 이렇게 하나씩 사댑니다. 특히 펜에 꽂히는데요, 여학생들이 들어올 때, 수업에 들어올 때 보면 진짜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수류탄 같은 필통들을 딱 끼고 흐뭇하게 들어옵니다.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. 세 번째, 이게 문제입니다. 예측할 수 없는 조울증 증상입니다. 왜 그 아이들이 갑자기 울고 불고 아글아글 쓰고 세상에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.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고, 또 아무 이유 없이 괜찮아집니다. 또 깔깔깔깔 웃어요. 도대체 제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냈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풀린 건지 모릅니다. 나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. 자기가 왜 그렇게 아글아글 쓰고 울고불고 했는지. 왜 그럴까요? 고3이 되면 말로 안 할 뿐이지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. 괜찮아 하면 될 것 같아. 내일은 안 됐어. 난 글렀어. 안 될 것 같아. 복합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좌절, 기대, 희망. 옆을 보니 내 친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부러움, 질투. 이제 공부는 그래도 그만둘 수 없으니 위로합니다. 그래 할 수 있어. I can do it. 위로. 그래,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거야. 또 기대.
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감정에 무엇이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튀어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 본인도 모르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?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보일 때 쟤 왜 저래? 쟤 왜? 야, 무슨 일이야? 몰라.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너무 힘들구나. 안쓰러운 눈으로 봐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. 그 증상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너무 힘들지만 3개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마구 때려먹고 마구 사고 마구 화를 냅니다. 참 힘들지요. 힘든 상황입니다.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첫 번째 폭식 증상. 아이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? 뭐 나중에 빼면 되죠. 식이요법도 하고 뭐 지가 운동도 좀 하고 안 되면 어떻게 어머니 뭐 경락이라도 좀 시키고 빼면 되겠죠 뭐. 2번째 사재기 집착 증상. 아이들이 나중에 그럽니다. 아 선생님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요.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씩 줍니다. 너 가져. 얘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거 가지고 내 아픈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없거든요. 3번째가 문제죠. 여학생들이 갑자기 막 울고불고 엄마랑 30분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엄마가 5분 늦었어요. 아 교통이라는 건 5분 늦을 수도 있죠. 5분 늦었는데 엄마가 왜 이러냐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울고불고 길가에서 고래고래 악을 쓰고 아 도대체 저게 내 딸인가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냥 보세요. 그냥 대기입니다. 대기. 왜 아시죠?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막 잔소리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 걔네들이 먼 산 바라보고 있잖아요. 너는 해라. 나는 딴 생각한다. 이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막 더 화가 나시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신공을 하시는 겁니다. 아이고 제가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또 뒤틀어졌구나. 아 또 시작이다. 그리고 그냥 너무 길바닥에서 그러면 창피하시잖아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냥 길길이 날뛰고 지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.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. 집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고래고래 울고불고 뭐가 문제예요? 층간소음입니다. 층간소음. 계속 항의 들어옵니다. 학생들이 많이 말합니다. 윗집에 수험생이 있는데 매일매일 뭐가 깨진대요. 새벽 2시고 8시고 9시고 뭐 시간 상관없대. 너무 괴롭답니다.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. 한마디. 또 항의 들어오니까 목소리는 좀 낮춰라. 뭐 이 정도?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. 그냥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이제 끝났다 싶으시면 뭐 먹을래? 하시면 됩니다. 먹습니다. 안 먹을까요? 먹어요. 지도 너무 피곤하거든요. 그리고 먹고 또 풀고 힘내서 공부해야 되니까요. 이렇게 해서 그 힘든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시다 보면 금방 1년 갑니다. 나중에 기억날까요? 기억 안 납니다, 부모님들. 저 어저께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기억 안 납니다. 그냥 그렇게 슬기롭게 지나가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저의 참견의 시간입니다. 자, 부모님들, 내 아이가 수험생이다. 1명이든 2명이든 수험생을 겪으면 부모님들도 아마도 갱년기 언저리에 계실 겁니다. 시작, 중간 또는 갱년기 마무리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아이가 뿜어내는 그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. 부모님들께서도 무언가 내 이 힘듦을 배출할 만한 창구가 있으셔야 됩니다. 하루는 내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. 아빠가 자기를 부르더래요. 그래서 왜 또? 하고 갔답니다. 여학생 3학년이니까 신경질적이잖아요. 예민하고.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. 엄마가 암투병을 했고 이제 회복기 5년을 거쳐야 되는데 누구누구야 아빠가 부탁할게. 너도 내 이쁜 딸이지만 엄마 내 부인이
또다시 발병하지 않게 제발 엄마한테 독한 말 좀 그만해라. 부탁할게. 이러고 가시더랍니다.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쵸? 나도 살아야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한테 못 뿜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내가 뿜으면 내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, 그날 하루 또 망칠까 봐 그냥 참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병나십니다. 안 됩니다. 매일매일 산책하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, 노래를 부르시던, 아니면 직장 끝나고 요가를 다니시던,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브런치 맨날 먹으시면서 수다를 떠시던, 어떤 방식으로든 내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시길 바랍니다. 제 학부모님 중에 첫째 딸은 고대 사학과, 둘째 딸은 이대미대, 셋째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. 제가 누구라라고 말씀드리면 온 국민이 다 아실 그런 분이십니다. 정말 독하셨거든요. 그렇게 자식들을 잘 길러내시기에는 얼마나 독하셨습니까? 그 셋째 아이까지 입시를 끝내고 제가 그 어머님을 뵀을 때 정말 놀래고 슬펐습니다. 어머님이 할머님이 되셨습니다. 그렇게 독하고 무섭던 어머님이 할머님이 되셨더라는 겁니다.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셋째 아들이 입시 끝난 다음에 어머님이 수술을 5번 하셨다고 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뭡니까?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이들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 제발 내 건강을 챙기셔라. 그리고 내가 건강을 챙기고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와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갖고 계셔야 내 아이에게도 건강한 반응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점, 이 점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. 이제 저의 수능 증후군 여학생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제는요, 수능 증후군 제2탄 남학생 편입니다. 수험생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, 남학생을 둔 부모님들 궁금하시죠? 많은 기대와 기다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김경민이었습니다.